자, 그래서 그게 지금, 영어하고 이제 한글을 쭉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스타일 기능을 주기 위해서 이거 전체를 이제 블록을 잡은 다음에 스타일 나오게 하는 단축키는 F6번이죠. F6번 키가 스타일 나오게 하는 키입니다. F6번은 스타일 나오게 하는 키였고 F7번이 뭐였죠, 여러분? F7번 편집 용지 바꾸는 기능이었습니다. F6번은 스타일, F7번은 편집 용지. F7번 편집 용지를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문서 번호 1번, 2번 이런 거 입력하고 입력했으면은 이제 내용을 1번에 있는 영어와 한글을 입력하고 나서는 블록 잡아서 F6번 해가지고 스타일 기능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F7 편집 용지 했을 때 위, 아래, 또 머릿말, 꼬릿말은 여백이 10이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은 여백이 11이라는 거. 그거 내용 중요하죠. 또 보기 메뉴에 폭맞춤이 있었죠. 폭맞춤. 그래야지 이제 가로 길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 그 내용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구역 나누기. 번호를 갖다가 이제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Alt 또 Shift 그리고 엔터를 해가지고 구역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거. 그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입력할 때 오른쪽 끝에서 강제로 엔터를 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자가 내려가도록 양쪽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스타일 기능, 스타일 만드는 거는 F6번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어와 한글을 모두 한 번에 블록을 이렇게 잡고 F6번을 눌러서 스타일을 나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스타일 추가하기를 눌러주고 여기 스타일의 이름이 뭐냐면 스태티스틱스 영어로 써야죠. 스태틱스 자 스타일 이름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문단 왼쪽 여백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서 왼쪽 여백이 15입니다. 15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이 10 그 다음에 설정 그리고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서 장평 크기 10이고 장평이 105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가는 5 그리고 언어를 여기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글로 바꿔서 글꼴을 도듬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영문으로 바꿔서 글꼴을 궁서로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고 자, 다 만든 거 이제 여기 추가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스타일 기능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몇 번을 누르냐면 F6번 눌러가지고 작업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주는 거여서, 거기서 글자 모양이 글꼴이 한글과 영문이 서로 다른 거. 그거 정도, 그거를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을 해보죠. 2번은 표와 차트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100점짜리 문제예요. 자, 우리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그 스타일 기능은 이거는 몇 점짜리 문제냐면 요거는 50점입니다. 전체가 500점 만점에서 400점 이상 돼야지 이제 A등급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여기 50점 요거 잘 획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몇 점이라고요? 표와 차트인데 2번은 100점입니다. 100점. 자, 그러면 표 만들고 차트 만들고 작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표를 만들 때 입력에 가시면 거기에 이제 표가 있습니다. 여기 표에 우리 몇 줄 몇 칸의 표를 만드냐면 5줄에 6칸 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입력에서 여기 표 요거를 딱 눌러가지고요. 5줄에 6칸 5줄에 6칸.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글자처럼 취급을 해줘야지 나중에 표 윗부분이나 이런 데서 엔터를 쳤을 경우에 표도 함께 같이 문서와 어우러지게 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안 하시면 표가 이제 미동도 안 하죠. 글자처럼 취급을 꼭 해주셔야지 나중에 편집이나 이런 거에 쉽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문서에서 표는 글자처럼 취급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줄수는 5줄, 가로줄 5줄, 그 다음에 세로 칸수는 6칸의 표를 이제 만들도록 하죠. 만들기. 자, 이제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를 모두 글자체가 굴림에 그리고 10 가운데 정렬 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블록을 잡을 때 첫 번째 칸부터 이걸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표 앞에다 커서를 놓고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는 블록을 잡아봤자 글자체나 글자 크기에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잡을 때는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고, 바쁘니까 이제 키보드로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키보드에 F5번 키가 보통 표에서 블록을 잡을 때 많이 사용되는 키입니다. F5번을 한 번을 누르면 한 칸 옆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죠. F5번을 2번을 누르면 블록 잡힌 상태에서 다른 셀도 이렇게 같이 블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건 방향키로 움직이는 거죠. 키보드 이렇게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ESC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F5를 3번, 하나, 둘, 셋. F5를 3번 눌렀더니 어떻게 됐나요? 표가 전체가 다 블록이 잡혔죠. 그래서 표 전체를 다 블록을 잡을 때는 F5번 3번 누르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마우스로 이렇게 하는 게 빠를까요? 표의 내용이 이제 짧다면 화면에 보이는 게 다다 그러면 마우스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가 워낙 또 빠르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노트북에 그 마우스가 없이 그냥 이제 손으로 터치패드를 이용해서도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빠른 방법을 하시는데 키보드로 하는 경우는 이제 표의 내용이 많은 경우나 어떻게 빨리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에 F5번 3번을 빨리 이렇게 눌러주면 정확하게 표 전체 내용이 블록이 잡히기 때문에 블록 잡기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블록을 잡은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 10이라든지 가운데 정렬이라든지 이제 굴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데, 자, 여기 글꼴이 함초롱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거 역삼각형을 누르시면 여기 이동막대 맨 위에 굴림이 있습니다. 글자 크기는 10 맞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글자체나 글자 문단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이제 단축키들이 있는데, 바깥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바깥에 나와 있는 요 빠른 그 실행 도구 상자들 빠르게 쓸 수 있는 요 도구 모음들을 이용하시는 게 또 편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블록을 F5번 3번을 했을 때 이렇게 블록이 잡혔으면 해제할 때는 뭐 마우스로 클릭을 하든지 아니면 ESC를 눌러서 해제를 해 주셔도 되겠죠. ESC 뭐 해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서에 제시된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입력을 할 때 커서를 이제 표 안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입력을 하시나요? 뭐 구분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방향키, 커서를 방향키로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시나요? 아니면은 왼쪽에 탭키를 이용하시나요? TAB, 탭키. 탭키를 이용하면 글자 치면서 왼손에 왼손으로 이렇게 탭키를 누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타이틀을 이렇게 입력을 시켰습니다. 이거 2013년 다음에 탭키를 눌렀을 때 다음 줄에 첫 번째 칸으로 커서가 이동이 되죠.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군 내려갔습니다. 이 군이 글자가 내려간 이유는 칸에 비해서 글자의 길이가 길어서 그렇잖아요.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래 방향키, 아래 화살표 키로 커서를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RTQ 한글에서는 마우스로 커서를 이동하는 것보다는 표 안에서 방향키라든지 탭키라든지 이렇게 이동하시는 게 글자를 입력하면서 커서 이동하는데 시간을 좀 더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렇게까지 입력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를 입력을 하는데 커서는 요 칸에다가 커서를 놓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표 안에 색깔이 좀 까만색이어가지고 좀 보기가 힘드네요. 정확하게 숫자가 정확하게 입력이 돼야지 나중에 이제 결과값도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여기는 천천히 좀 치겠습니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입력하고 나서 한번 숫자가 정확하게 입력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들은 모두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블록을 잡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록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른쪽 정렬을 눌러줘야 됩니다. 글자 저 오른쪽으로 이동되게 오른쪽 정렬 눌러주고요. 자, 저 위에 지금 여기 우리 현재 여기 표 탭입니다. 이 표 탭에서 여러 가지 표 편집 항목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뭐 적용 옵션도 보이고요. 자, 지금 거기 밑에 여기 있네요. 여기 표 편집 여기로 오세요. 표 편집 여기로 와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천 단위 구분 쉼표라고 있잖아요. 자, 고기를 역삼각형 여기에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자리점 넣기라고 있습니다. 자리점 넣기를 눌러주면 천 단위마다 이렇게 쉼표 콤마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글에서는 엑셀처럼 천 단위마다 콤마를 찍는 게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때 쉼표를 하나하나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숫자만 입력을 한 다음에 블록을 다 잡아서 여기 표 메뉴에서 천 단위 자리점을 넣기 요거 체크해 주시면은 천 단위마다 쉼표가 표시가 되거든요. 자리점 빼기를 눌러주면 다시 없어지죠. 그래서 요 기능을 모른다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겠죠. 콤마 쉼표를 일일이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능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블록을 잡아서 칸을 좀 줄이고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F5번은 블록을 잡잖아요. 블록을 잡은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그 방향키에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런 화살표 키잖아요. 그 방향키를 이용해서 셀 너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셀 너비나 뭐 그 셀 행을 높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적절하게 블록을 잡아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이용하면 이렇게 칸이 넓어지겠고, 그리고 여기 2009년부터 2013년을 다 블록을 잡아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왼쪽 화살표 키를 이용하면 이제 칸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겠죠. 오른쪽 화살표 컨트롤 눌러서 하셔야지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 방향키를 하면 이게 칸이 이렇게 넓어지겠고 높이가, 그 다음에 위에 화살표 하면 이 높이가 다시 줄어들겠죠. 그래서 유인물을 받고 나서 그 유인물하고 비슷하게 적당하게 크기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조절을 해가지고 뭐 이 정도 놓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색깔을 넣도록 하죠. 색깔은 여기 구분 여기서부터 여기 2012년 여기 1738 여기까지 블록을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색깔이 영어로 뭐냐면 컬러잖아요. 컬러. 그래서 보통 C를 영어 알파벳 C, 컬러 첫 글자 C를 누르시면 색상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C. 이게 원래는 이제 셀 해가지고 CELL의 첫 글자 C인데 원래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색깔 해서 쉽게 떠오르기 위해서 컬러의 C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더 쉽겠죠. 그래서 배경이 지금 채역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두 번째 동그라미 색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그럼 이제 면색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면색, 여기 하얀색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누르시면 여러 색깔을 이제 입힐 수가 있는데, 거기 옆에 가시면은 삼각형이 오른쪽으로 향해 있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색상 테마라고 하는데, 그 색상 테마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 오피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까하고는 색깔이 좀 달라졌죠. 자, 여기 윗부분에 있는 것들을 표준색이라고 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RGB가 레드, 그린, 또 블랙, 블루죠. 블랙이 아니라 블루입니다. RGB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랑 색깔 RGB 보세요. 레드와 그린은 00, 그 다음에 블루분은 255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 주어진 그 색을 파랑, 뭐 빨강 이렇게 했을 때 요 위에 표준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색상 테마에서 오피스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색깔에서 노랑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노랑은 여기 네 번째 거, 여기 노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시면, 자, 색깔 지금 노랑이 아니라 파랗게 보이잖아요. 이건 표 바깥에다 클릭을 하시면 블록이 해제가 되면서 노란색이 이제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록을 잡은 다음에 영어 알파벳 C, 이 C를 누르면 색깔, 무슨 색깔이요? 셀의 그 배경색이죠.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 컬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다 그랬고, 그 셀의 배경색에서 색 채우기 면색에서 그 색상 테마를 오피스로 선택한다는 거. 블록을 잡아서 C를 누른 다음에 여기 색 채우기 없음으로 처음에는 돼 있었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 요거 여기 색을 해가지고 역삼각형 눌러가지고 여기 색상 테마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오피스를 선택을 하시면 색 고르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네 번째 거 노랑, 그리고 설정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셀의 색깔 바꾸는 거를 해봤고, 그 다음에는 표 테두리를 이중선으로 바꾸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요 칸을 대각선 두 개를 넣어가지고 가위표 X 모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또 해보죠. 표 전체를 다 먼저 블록을 잡습니다. 표 전체 블록 잡을 때 F5번 3번 눌러도 된다 그랬죠? 마우스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커서 여기 첫 번째 칸에 놓고 F5번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눌러도 표 전체에 블록을 잡을 수 있다고 했고, 자, 테두리를 줄 건데 테두리는 우리가 선을 영어로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L-I-N-E, 거의 첫 글자 L. 그래서 영어 알파벳 L을 치시면 곧바로 셀 테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이중선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 테두리 종류 이중실선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구 모양처럼 생긴 바깥쪽. 그런 다음에 설정을 해주시면, 자, 별로 티 안 나잖아요. 블록을 해제하셔야지 티가 나겠죠. 표 바깥에 클릭. 테두리가 이중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표 맨 윗줄 바로 밑에도 이중선으로 할 겁니다. 이제 요 선이요. 여기. 자, 그럼 여기를 블록을 잡아서 라인의 첫 글자 L을 눌러주신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테두리 이중실선을 선택을 해서 여기 아래라고 되어 있는 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는 곧바로 적용이 안 되니까 여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아래. 자, 그런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시고 표 바깥에 클릭 해제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요 가장 표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칸을 대각선 2개 넣어가지고 X 표시로 표시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요 한 칸만 블록을 잡고 싶거든요. 블록을 잡고 싶을 때 사용하는 키 F5번이죠. 그 대신에 커서는 그 칸에 있어야 됩니다. F5번을 눌러서 라인에 L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지금 테두리에 대각선은 안 보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위에 대각선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대각선 요거랑 요 밑에 있는 대각선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설정 빈 곳에 클릭. 자, 그러니까 이제 라인을 줄 때는 영어 알파벳 L. 자, 뭐냐면 테두리 선. 그 단축키를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한 칸 블록 잡는 거 F5 이런 거. 근데 만약에 이제 F5를 안 누르고 한 칸 블록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돼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커서 여기다 찍고 F5번 이렇게 눌러도 블록이 잡힌다는 거.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표 계산을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합계를 계산해 주는 거죠. 엑셀처럼 합계를 계산해 주는 능력이 한글에도 있습니다. 자, 여기 블록을 잡는데 이렇게 더해질 내용만 잡는 게 아니라 더해져서 이제 결과가 나올 그 셀도 블록을 함께 잡습니다. 이렇게 블록을 잡고요. 자, 위에 계속해서 여기 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천 단위 그거 여기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윗부분에 보면 계산기 모양이 있거든요. 역삼각형을 눌러주면 블록 합계 평균 곱을 다 계산할 수 있죠. 블록 잡은 부분에 합계를 계산할 거라서 블록 합계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S죠. 이게 S가 왜냐면 sum, sum, sum이 이제 합계를 구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S 해도 되는 거죠. 평균은 이제 에버러지니까 여기 A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합계.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자, 합계가 구해져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에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 어떤 걸 썼냐면 표를 블록 잡은 다음에 블록 합계 기능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블록을 먼저 잡고서 해줘야 되는 거죠. F5번에 블록을 잡고 컨트롤 방향키로 크기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블록을 잡고 C 눌러서 색깔 바꾸는 거였고, 블록을 잡아서 L을 눌러서 테두리 선 바꾸고, 또 블록을 잡아서 블록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합계를 구하거나 또는 평균을 구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표에 캡션 달기를 하겠습니다. 표 위나 아래쪽이나 이런 곳에 이제 캡션을 달 수가 있거든요. 먼저 표 안에다가 커서를 위치를 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표 만들기 바로 옆쪽에 보면은 캡션이라고 있습니다. 역삼각형 이렇게 눌러보면 어디다 만들 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캡션을 위쪽에 달겠다. 그러면 여기 표 1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표 1은 이렇게 블록 잡아서 곧바로 글씨를 입력해 갖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연도별 인터넷 중독 위험금 현황 단위는 1000명 요렇게 입력한 다음에 글자 크기는 굴림으로 해주고 10포인트는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로 놔두면 되겠고 오른쪽 정렬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글자를 일단 블록을 잡아야 되잖아요. 블록 잡을 때 어떻게 잡으시나요? 마우스로 이렇게 너무 느리죠? 그러면 여기 앞에서 어떻게 블록을 잡아야 될까요? 이렇게 연자 글자 앞에다 커서를 놓고 하나 둘 하면 단어가 이렇게 한 번에 블록이 잡히고요. 연자 앞에다 놓고 하나 둘 셋 하면 이 한 줄이 다 블록이 잡힙니다. 자, 첫 번째 글자 앞에다 놓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글자체 뭐라 그랬죠? 굴림이라고 했습니다. 맨 위로 올라가서 여기 굴림 그리고 오른쪽 정렬 이렇게 그럼 표 끝에 맞춰져서 캡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표가 작다면 이 작은 사이즈에 맞춰져서 위에 캡션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